KF-21 시제기 출고 소식에 가장 많이 나온 반응.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해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들도 우리 손으로 해냈다. 위 내용은 한국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 정승임 기자가 출고한 기사에 언급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난 금요일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그 성능이 F-35에 필적한다며 어찌 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방산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그 뉴스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KF-21을 다룬 미국 CNN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 KF-21 출시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메이커 그룹에 합류했다. 한편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NN 기사에 더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사의 일부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 국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공개함으로써 항공 독점 클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트윈 엔진 전투기는 임무에 따라 1인승 및 2인승 버전으로 제공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독립방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항공산업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KF-21의 본격적인 양산은 지상 및 비행 시험이 완료된 후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120대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본격적인 양산 후 1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에 성공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한국은 테스트 및 개발을 위해 6대의 KF-21 프로토타입을 생산할 예정이다. 아직 KF-21의 국산화율은 65%. 하지만 이러한 전투기를 출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항공기 생산 분야에서 오랜 역사가 없는 이 국가에는 중대한 성과를 의미한다. 한국은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면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국가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방위산업청은 스텔스 기능을 증가시키는 내부 무기창이 없기 때문에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에서 만든 최신 5세대 전투기인 F-35보다 더 높고 빠르게 비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강력한 무기 하중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말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청은 CNN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KF-21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전투기로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나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국산 개발 무기를 운용하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 F-35, 우리는 이를 40대 도입하는 중입니다. 일본은 기존 41대에서 재작년 105대를 추가 구매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우리 언론들에서도 F-35의 가격 하락을 이유로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추가 도입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2021년도 국방 예산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 576억 엔이 배정됐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최강의 전투기가 될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고 미국 등 항공기 선진국의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확실히 준비했다면 국제협력의 벽을 넘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를 충실히 따라온 아베 정권 하에서조차 그 사업은 지연되어 버렸다. 일본은 퇴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F-15 등을 강제 퇴역시키면서까지 F-35 추가 구입을 결정했다. 또한 원래 F-2는 2030년경 이후에나 퇴역할 예정이었다. 일본은 미국 정부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완성품을 수입한다는 문장을 넣어버렸다. 이는 방위성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1870억 엔의 국비를 투입해 건설하는 F-35 조립 라인을 완전히 중지시켜버렸다. 결과적으로 F-35 추가 도입은 국내의 전투기 제조 기술을 소멸시키고 전투기 생산에 의해 획득해온 항공기 전반의 제조 기술을 상실시킬 수 있는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방위성은 뒤늦게 차기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하지만 1980년대 미국과 공동으로 F-2 전투기를 개발했을 때를 반복할 수 있어 보인다. 당시 기체를 경량화할 수 있는 일본의 탄소 복합재 제조 기술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버렸다. 이후 록히드 마틴사는 F-22와 F-35 전투기의 이를 활용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F-2의 생산 종료 후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투기 생산과 관련해 남은 것은 F-35 전투기의 조립 능력 뿐이다. 그마저도 미국이 일본 생산 기종의 단가를 50억 엔 더 높게 책정해버려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아베 정권 하에서 추가 도입을 결정한 105대 모두가 미국에서 수입된 이유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전투기 제조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싫어해 라이센스 생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부품 조립 생산에 그치고 있다.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프로젝트로 8대2의 비용을 분담한다.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금요일에 열린 한국의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의 이 새로운 전투기는 1960년대에 처음 소개된 미국산 3세대 전투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편집장인 에이브라함 에잇, 그는 작년 디플로맷에 향후 한국의 전투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인 F-16과 F-15K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 기사와 일본 언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언급입니다. 일본 매체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체납 이슈를 꽤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일본의 메이저 일간지 중 그나마 혐한적 논조가 거의 없는 아사히 신문, 그들조차 이번 KF-21 관련해서 중점을 둔 첫 번째 뉴스는 성능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인도네시아 이슈.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심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F-21은 결국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수백 대의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가격표가 미국이 국외에서 판매하는 F-35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 또한 확보하고 있다. 에잇은 태국, 필리핀, 심지어 이라크까지 전투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군이 KF-21로 대체해 나가든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FA-50 경공격기의 고객이기도 하다. 한국이 KF-21을 수출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마케팅한다면 한국의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 동안 210% 증가했다. 이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상위 7개 국가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흔하게 목격하게 되는데요. 물론 한국인 입장에서 국가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의 미적지근한 움직임이 불쾌한 것은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다만 하나 짚을 부분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산과 유럽산을 두고 오래된 논쟁이 있어 왔다는 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똑같은 4.5세대 전투기, 그런데 유럽의 라팔은 개발이 종료되었고 실전 검증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4.5세대 전투기는 아직 미완인데다가 아직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조차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여도 전자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을까. 다만 우리의 것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도입이 완료되었을 때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기술 이전, 항공산업 육성,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비용 등의 매력이 있고 이 때문에 고민하는 것. 자주국방의 개념을 넘어서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번 개발한 전투기는 300대 이상을 팔아야 이익이 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KF-21의 향후 과제는 수출, 그것도 첫 번째 수출은 그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이슈는 비용적 부분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